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재준입니다. 네,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산은 용해도가 낮습니다. 혈액 속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산 결정체가 생성되게 되고 주로 관절 부위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산 결정체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붓기, 열감 등을 유발시키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요즘에는 서구화된 시기가 보편화되고 우리 모두가 술과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모두의 병이 돼버렸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증가율, 통풍 환자의 증가율이 8%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일종의 대사 산물인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요산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신장에서 요산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요산이 증가해서 통풍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에서 요산 배출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요산이 증가하게 되죠. 통풍은 40, 50대 남자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데요. 최근에 20대, 30대 젊은 연령에서도 서구적인 그런 식생활이 고착화되고 음주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발병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사실 그 요산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에게서는 폐경 전에는 통풍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풍 발생이 증가하게 되죠. 과음이나 과식을 많이 하시고 과체중인 이러한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으로 쓰이는 이뇨제 일부, 결핵약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생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고 통풍은 신장 기능 감소를 유발하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주 철저한 그런 식이요법을 해도 요산 수치를 2.0 이상으로 내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요산 배설 능력이 감소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사실 평생 약물을 드시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통풍은 사실 당뇨, 혈압과 같이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완치라기보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보다 부작용이 적고 또 효과가 크고 복용이 간편한 이러한 약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치료는 사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단 급성 발작 시에는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입니다.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성 약물, 콜키친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발작이 일어난 후에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면 회복도 빨라집니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작이 1년에 2번 이상 생기는 경우에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평소에도 복용해야 하고 발작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2018년 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통풍 치료에 쓰이는 두 가지 약물을 심장 질환 환자와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한 가지 약제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썼을 경우에 사망률이 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결과는 또 그와 상반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줬고 연구 방법에도 여러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약제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풍 치료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투약을 해야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제는 부작용이 없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약제를 투여한 후에는 한 2주 이내에 다시 피 검사를 해가지고 간독성이 있는지,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지, 환자의 피부에 뭐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요. 네, 요산 수치는 이제 만 높고 통풍이 생기지 않는 환자들은 이제 고요산 무증상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평생 동안 통풍이 올 확률이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도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식이요법과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오신 환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형적인 통풍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통풍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급성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요산 농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돼서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급성 발작이 지나고 나서 한 2, 3주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술은 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통풍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알코올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맥주는 요산 배설을 감소시키는 알코올 외에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효모를 넣고 보리, 여기에 이제 또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맥주는 모든 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식이 조절하고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은 간, 콩팥, 염통 같은 내장 고기를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조개 같은 어패류, 갑각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콩이나 퓨린 함량이 많은 채소 등은 제한 없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다면은 약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네, 통풍이 좋다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립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과하게 드시는 거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유제품, 사실 통풍이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유제품 중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당이 요산 수치 상승하는데 아주 큰 주범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통풍과 가성 통풍은 완전히 다른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통풍보다는 주로 큰 관절, 무릎에 많이 생기게 되고, 요산 결절이 아니라 칼슘 결절이 관절 부위에 침착이 돼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생기고, 갑상선, 부갑상선, 철분, 대사 이상 환자에서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은 주로 이제 몸의 온도가 낮아지는 그 새벽에 많이 오는데요. 이러한 새벽에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생기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로 통풍의 특징적인 증상 하나가 24시간 안에 통증의 최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빨리 치료를 하면은 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통풍 환자의 관절에서 이제 주사해서 관절액을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서 결정을 확인하는 그런 진단 방법이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자료 기법을 사용해서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작이 한번 생긴 이후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방치하시지 마시고 꾸준한 식이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전문의와 같이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신다면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